네, 돈이 보이는 투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나오셔서 ETF 시장을 재미나게 또 풀어주셔서 그 안에서 투자의 아이디어를 얻어볼 수 있는데요. ETF계의 백종원을 꿈꾸시는 미래에셋 자산운용 ETF 운용 부문의 김민 본부장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아니 제가 매번 백종원이라는 타이틀을 쓰다 보니까 좀 계속 뵈니까 약간 인상도 비슷하신 것 같아요. 네, 그분이 워낙 인상이 좋으셔가지고 네. 저도 이렇게 상승 효과를 보는 것 같습니다. 뭔가 서글서글하면서 예, 편안한 그런 느낌이 예,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뭔가 부를 부르는 그런 관상, 예. 우리 김민 본부장님께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ETF를 통해서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부를 좀 창출해내야 될 텐데 올 한 주 동안 혹은 이제 1분기 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좀 관심을 가졌고 매수한 ETF는 뭐가 있었을까요? 네, 뭐 올 한 해 2차전지? 예, 올 한 해 개인 투자분들이 가장 사랑한 네. ETF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탑 5로 말씀드리면 네. 탑 5 중에서 4개가 채권형 ETF입니다. 그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작년에 금리 인상을 많이 네. 올렸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러면서 기준금리 인상이 많이 올라가면서 올해 분명히 많이 빠질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총 탑 5에 4개의 ETF가 채권형 ETF로 되었고요. 하나의 ETF는 인컴형 ETF입니다. 좀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면 듀레이션이 긴 ETF들이 되게 많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미국제 30년 선물 ETF하고 국고제 30년 ETF, 국고제 30년 스트립 액티브 ETF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고요. 파이팅 넘치는 ETF들이네요, 다.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시장 하락에 금리 하락에 배팅을 많이 하는 ETF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작년에 11월에 한국 거래소에서 만기 회사채 관련해서 만기 채권형 관련해서 ETF에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만기 채권형 ETF가 많은 관심을 받았고요. 그래서 24-10 이건 만기월인데요. 2024년 10월 회사채로 운용되는 액티브 ETF가 두 번째로 888억 개인의 순매수 사랑을 받았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이 샀던 ETF들의 특징을 보면은 단기적으로 이제 채권 시장의 그 변동성에 의한 수익을 좀 누리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부디 수익이 좀 많이 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제 뭐 반대라고 볼 수 없지만 다른 주체, 뭐 연기금이나 보험 이런 기관 투자자들은 어떤 ETF를 많이 담았을까요? 네, 연기금 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 반도체 ETF가 1등으로 나타났는데요. 반도체요? 예.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가장 많이 들어있는 네. 타이거 FN 반도체 탑10이라는 ETF에 가장 많이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래서 963억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그 두 번째로는 이제 미국에 투자하는 대표 지수에 투자하는 미국 S&P 500이 238억 매수가 들어왔고요. 제가 첫 번째에 그때 소개드렸던 차이나 리오프닝 관련된 타이거 중국 소비 테마 ETF가 215억. 그리고 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지금 심한데요. 그래서 그 변동성에 해지할 수 있는 금 선물 ETF에 207억, 그리고 삼성그룹주에 투자하는 ETF에 204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연기금과 보험이 샀던 ETF는 아무래도 뭐 지역이나 좀 해지할 수 있는 ETF나 섹터에 집중을 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다른 결을 보였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어땠을까요? 네네. 외국인 투자자들은 조금 그 전에 개인들처럼 채권이라든지 기관들처럼 어떤 섹터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주식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지수 관련한 ETF들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네. 그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지수가 2개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MSCI 코리아 TR이라는 지수가 있고요. 하나는 코스피 200이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MSCI 코리아 TR이라는 지수를 잠깐 설명드리면 MSCI 올 컨트리 월드 인덱스라는 세부 인덱스고요. 한국 시장을 커버리지하는 지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코스피 200은 누구나 다 알듯이 200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쵸. 예, 200이니까 이 MSCI 코리아 TR 지수는 102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95 종목 들어가 있고요. 코스닥 블루칩 7 종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이라든지 LNF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네. 그 YTD로, 그러니까 올해 수익률 차이가 2% 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죠. 네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이 ETF를 사랑하고 있고요. 보시면 타이거 MSCI 코리아 TR ETF로 한 8,400억 유입이 됐고요. 코덱스 MSCI 코리아 TR ETF로 네. 2,100억, 그리고 코덱스 200TR로 2,000억 해서 꽤 많은 규모의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시장에
대표 지수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개인과 또 기관, 외국인들의 매수하는 ETF를 보니까 결이 다 달라서 뭐를 함께 좀 투자를 발맞춰 가야 할까라는 고민이 더 많이 드는데 어쨌든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 수익률 참고해 보시면서 내가 앞으로는 어떤 것들을 좀 벤치마크해서 투자를 해야 하나를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는 내용을 이렇게 쭉 보니까 사실 최근에 1분기에 우리나라 헬스케어 관련한 종목들이 다시금 좀 순환매 장세에서 수혜를 받으면서 주가가 올라서 ETF 수익률도 두 자릿수로 알고 있는데 그 ETF는 없어서 좀 의외예요. 네네. 네. 그래서 일단은 헬스케어 관련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면 제가 어저께 라디오를 들었는데 라디오에서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늘 반배다, 반배바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BBC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BBC? 예, BBC. 바이오 배터리 칩스. 그 라디오에 계신 그 게스트분이 패널분이 한국 산업의 경쟁력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BBC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다. 를 하시면서 저도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제 2차전지 ETF 말씀을 드렸고 그게 이제 BBC의 두 번째겠죠. B. 예, 그다음에 칩스. 저번에 반도체를 이번에는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를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렇다면 바이오 헬스케어 ETF는 어떠한 관점에서 우리가 좀 관심 가져볼 만한 좀 호재성, 모멘텀이 있을까요? 네. 그리고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시장의 특징은 무조건 순환매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거든요. 오르지 않는 종목, 오르지 않는 섹터가 갑자기 급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잘 아시겠지만 코스피 지수가 올해 YTD로 한 10% 넘게 올랐고 코스닥이 한 30% 올랐는데 재밌는 것은 코스닥 150이 이제 개인 투자들을 통해서 한 5조의 순매수가 일어나면서 굉장히 신소재 섹터도 코스닥 150 신소재 섹터도 한 80% 올랐는데요. 헬스케어 섹터는 코스닥과 다르게 기관과 외국인이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아마도 기관과 외국인은 이 순환매를 미리 포착을 해서 아마 미리 대응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순환매 장 위에도 그 휴미라라고 그 자가면역 치료제입니다. 이게 그 2002년에 특허를 얻어서 올해 이제 끝나고 이제 삼성 바이오나 셀트리온이 이제 생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휴미라를 제가 찾아봤더니 자가면역 치료제로서 아주 제일 유명한 약품이고 누적으로 270조가 팔렸더라고요. 매출이. 그래서 삼성 바이오가 물론 이제 휴미라는 이름으로는 이제 생산하지 않겠지만 하반기에 생산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충분히 아까 말 바이오 강대국이라고 할까요? 대국이라고 할 거야. 가지고 있는 한국이 충분히 좋은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관련한 ETF를 봐야 할 텐데 굉장히 다양한 ETF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좀 대표적으로 봐야 할까요? 총 제가 국내에 상장된 국내 헬스케어 ETF를 8종을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타이거 헬스케어라는 ETF가 가장 큽니다. 1,600억의 시총을 보이고 있고요. 요 타이거 헬스케어는 84종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코덱스 바이오, 타이거 200 헬스케어, 타이거 코스닥 150 바이오테크 이렇게 ETF들이 8개가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ETF가 각각 다른 지수를 사용하고 있고 다른 종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주 많은 관심이 필요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타이거 헬스케어하고 타이거 200 헬스케어 이름이 똑같으니까 많은 분들이 혼동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타이거 헬스케어는 84종목으로 되어 있고 코스닥 종목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들어가 있고요. 타이거 200 헬스케어는 타이거 200 종목만 들어가 있고 코스피 200 내에서? 네, 그렇죠. 예, 하나의 하부 섹터고요.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빠지고 유한양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17개 종목으로 되어 있고요. 코덱스 바이오를 말씀드리면 코덱스 바이오는 50종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동일 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일 가정으로? 예, 그래서 이거는 바이오시밀러의 어떤 그런 종목보다는 신약 쪽에 포커싱 되어 있고요. 대표적인 종목으로 하면 보르노이라든지 삼천당 제약 등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타이거 또 150 헬스케어를 또 바이오테크를 말씀드리면 바이오테크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40종목으로 되어 있고요. 타이거
코스닥 150 지수의 하부 섹터로 바이오 섹터에서 삽입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도 투자할 때 물론 모멘텀이 있을 만한 뭔가 신약을 개발한다거나 임상시험 단계가 잘 순항이 되고 있다거나 할 때 집중해서 투자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또 너무나 변동성이 큰 맞습니다. 그런 예. 이슈가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스켓으로 함께 매수하는 게 어떻게 보면 관련 섹터에 대한 투자로 가장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타이거 헬스케어도 그래서 84종목으로 네. 구성되어 있고요. 아까 코덱스 바이오도 50종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아까 타이거 코스닥 150 바이오테크라는 ETF도 40종목으로. 그래서 이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뭐 신약 회사들은 뭐 일상 갔다가 네. 이상 갔다가 실패해버리면 굉장히 하락을 크게 볼 수 있는데 ETF로 투자하신다 그러면 헬스케어 섹터를 쭉 가져가면서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 또 반도체 관련한 ETF 저희가 매주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헬스케어 관심 있는 분들은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돈이 보이는 투자 오늘도 ETF 시장 이야기 쭉 나눠봤고요. ETF계의 백종원 미래에셋 자산운용 ETF 운용 부문의 김민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